안녕하세요. 아파트 큐레이터 시크릿 브라더입니다. 엊그제 커뮤니티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재명 정부는 그래 문재인 정부하고는 조금 방향성이 다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집값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길래 조금 냉정하게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보다 집값 잡기가 더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제가 냉철하게 분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집을 사야 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분석하는 지금까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구조 자체가 조금 비슷한데 구도는 이재명 정부가 더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게 뭔 말인가? 제가 이거를 네 가지 이유로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보다 불리한 첫 번째 이유는 일단 금리와 유동성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 상황이었죠. 그리고 금리가 초저금리 0.25%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유동성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핑계가 가능했어요. 돈이 풀려서 올랐다. 이런 핑계가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잘못 내서 실패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전 세계적으로 돈이 풀렸기 때문에 유동성이 폭발했기 때문에 부동산 상승을 막을 수 없었어. 한국만 오른 게 아니라 다른 주요 선진국도 다 올랐잖아. 우리 잘못이 아니야. 라는 핑계가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죠? 일단 기조 자체가 유동성이 폭발하는 이 기조와 조금 반대로 일단 연준 자체에서도 유동성을 이렇게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시기 때 이렇게 유동성이 이렇게 올라갔었다가 금리는 이렇게 내려가고 유동성이 이렇게 풀렸었는데 지금은 유동성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금리는 이렇게 올라간 상황이죠. 그래서 기조 자체가 긴축 기조로 왔고 금리도 3.75%로 꽤 높습니다. 이런 상황은 유동성이 폭발하는 시기라고 보기보다는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는 시기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금리가 꽤 높고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는데도 집값이 안 잡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금리와 유동성이 폭발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집값을 못 잡았어라는 핑계가 통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과 고분양가입니다. 일단 분양가 자체에서 원가가 내려가지 않는 구조입니다. 왜? 건축비, 인건비, 자재비, 그리고 환율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비가 내려갈 수 있을까요? 내려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신축 분양가의 분양가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고 이게 내려올 기미가 안 보이죠. 당연히 신축 가격이 상승하면은 준신축과 구축까지 따라서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건축비, 인건비, 자재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물가도 올라가고 있는 인플레이션 현상과 그에 따른 고분양가 상황 자체가 문재인 정부 때보다 이재명 정부가 훨씬 안 좋다라는 겁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과연 인위적으로 수요를 통제함으로써 가격을 누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봅니다. 김밥 가격이 오르고 햄버거 가격이 오르고 짜장면 가격이 오르는데 아파트 가격만 안 오르는 것도 사실 이상한 상황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보다 조금 더 불리하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불리한 세 번째 이유는 다가오는 공급 절벽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공급 절벽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죠. 과거 문재인 정부 때를 보면은 18년, 19년에 특히 역대급 입주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입주 물량만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부동산 상승을 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정책이 실패하면서 이때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죠. 물론 20년, 21년 코로나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거 오케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잡지 못한 17년, 18년에 정책적인 패인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끝까지 집값을 잡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죠? 26년과 27년에는 지금 여기서 보이진 않지만 거의 13년, 14년 요 수준보다도 더 줄어듭니다. 특히 26년, 27년에 가면은 거의 공급 물량이 역대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공급 절벽에 다다릅니다. 서울의 공급은 굉장히 부족해지는 거죠. 이렇게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집값이 잡힌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억눌려 있던 수요가 이런 공급 절벽이라는 트리거를 만나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수요가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일부러 눌러놓은 거기 때문에 공급 절벽 아니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분양가 그다음에 유동성이 여기서 조금만 더 풀리면 이런 어떤 트리거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아 지금이라도 사야겠다.'라고 돌아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보다 불리한 네 번째 이유는 전월세 불안과 정책적인 신뢰의 하락입니다. 일단 전월세 시장이 벌써부터 너무나 불안합니다. 정권 초반부터 전세난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3기 신도시를 믿고 있었는데 3기 신도시의 입주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년과 27년의 공급 부족까지 겹치며 임대차 시장의 지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관성 없는 정책 방향, 627 대책, 그다음에 97 대책, 10, 15 대책이 뭔가 일관성이 없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사람들이 뭔가 믿지 못하겠는데라는 정책적인 신뢰도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어차피 답은 부동산 상승으로 정해져 있어라는 시장의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라는 게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이유로 들어서 전월세 살지 말고 지금이라도 집을 당장 매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크릿 큐레이팅 문의는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제가 이재명 정부한테 감히 현실적인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목표는 집값의 하향 안정화가 아닙니다. 그냥 적당한 상승을 용인해야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재명 정부가 우리가 집값을 잡겠습니다.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과거처럼 20% 30% 떨어진 가격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기대치가 그만큼이 있는데 만약에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고 정책의 신뢰도는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요는 더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적당히 상승하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를 인정하고 적당히 상승할 수만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재설정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앞서 봤던 네 가지 이유처럼 여러 가지 요인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수준의 상승은 인정하고 전월세를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집중을 하는 게 오히려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단기적인 해법과 중장기적인 해법을 동시에 드릴 텐데 과연 정부가 이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이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드리는 이 지금 해법들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재명 정부가 이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법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재명 정부는 이걸 못할 것 같아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단기 해법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시장에 신규 공급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매물들이 출회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래가 지금처럼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세금을 완화해 줘야 됩니다. 지금은 취득세도 묶여 있고 양도세도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남지 않은 다주택자들의 매물조차도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취득세 풀어주고 양도세 풀어주면서 자유롭게 거래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다주택자들이 마음 놓고 이제 매물을 내놓고 사실 다주택자들의 이익을 조금은 보장을 해줘야 다주택자들이 이 정도 먹고 팔면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서 물건들을 내놓거든요. 이렇게 매물을 유도하는 정책을 세금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똘똘한 한 채의 기조를 변화해야 됩니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어오던 똘똘한 한 채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똘똘한 한 채로 쏠리게 되면은 서울 그다음에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다주택을 하려고 하지 않고 똘똘한 한 채만 가려고 하기 때문에 서울의 상급지들은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똘똘한 한 채입니다. 사실 정부는 다주택자를 양성해 가지고 전월세 매물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전월세 매물을 토허제도 그렇고 다주택자들을 규제함으로써 아예 전월세 매물도 안 나오고 시장의 매매 거래 자체를 아예 막아버렸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이 이 똘똘한 한 채 기조를 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짓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비아파트를 먼저 시장에 내놔야 됩니다. 비아파트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빌라나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아파트까지 가는 주거 사다리를 복원을 해야 됩니다. 일단 아파트를 짓는데 3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1-2년 안에 지을 수 있는 빌라나 오피스텔들을 빨리 시장에 지어서 사람들이 이쪽을 먼저 선택하게 하고 그다음에 넘어갈 수 있는 사다리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게 단기적인 해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장기적인 해법엔 뭐가 있을까요? 중장기 해법의 핵심은 공급의 속도와 방향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한 1 년에서 2년 정도 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아파트 사업을 계속해서 장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들을 가속화함으로써 정부에서는 인허가 같은 것들을 인제 도와줄 수 있겠죠. 이러면서 시장에 단기적인 물량을 내놓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3기 신도시 입주를 최대한 서두르고 그다음에 정부가 가진 유휴 부지들, 그다음에 뭐 그린벨트들, 서리풀지구라든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오피스 비중을 줄이고 주거 비중을 높이는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용적률을 좀 과감히 높여 줌으로써 사업성을 개선해 주는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전반적으로 도와줘야지만 중장기적으로 공급이 나온다라는 시그널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핵심 전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적으로 싸우지 말고 정치 논쟁을 지향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정치 논쟁을 하지 않으면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게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야당에서는 어떻게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들고 물고 뜯을 텐데 과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야 됩니다. 특히 인제 정부와 서울시장이 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장 간의 긴밀한 협력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재명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엇박자가 나고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 이게 될지 안 될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을 해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정부가 부동산에 조금 집중을 해서 과연 사람들이 원하는 공급을 할 수 있을지 정책의 인제 방향성을 크게 바꿀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진다면 앞서 봤었던 단기 해법, 세금을 완화해 주고 똘똘한 한 채의 기조를 변화시키고 비아파트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3기 신도시의 입주를 서둘러 주고 유휴 부지나 그린벨트를 풀어 주고 그다음에 용적률을 완화해 주고 그리고 정치적인 논쟁을 지향하고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고 실생력을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결국 부동산 시장이 잡힐 텐데 과연 이런 것들을 이재명 정부에서 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걸 이재명 정부가 해낼 수 있다면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있고 만약에 해내지 못한다면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의 답은 부동산 시장을 잡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조금 조용한 시기에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 바로 움직여서 매수를 하실 것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보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리한 요건이 4가지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억제하기보다 물꼬를 터주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걸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냉철하게 보시고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그냥 전월세 만기가 남았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일찍 움직여서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집을 나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매수하는 게 가장 적절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부의 철학을 바꾸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외적인 변수, 그러니까 뭐 외부 충격, 뭐 세계적인 전쟁이라든지 뭐 환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거나 뭐 이런 외부적인 큰 변수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면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살 수 있다면 지금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다르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저는 이번에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보다 집값을 잡기 더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또 좋은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파트 큐레이터 시크릿 브라더였고요. 1대1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 참고해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